얘들아 안녕. 오늘은 노릇날, 빨간날. 내가 동영상을 찍고 싶지 않지만 비읍, 이응 때문에 열심히 오늘부터 찍겠다. 앞에 찍긴 했는데 세로로 세워가 굴짝 하나도 안 보여서 다 날렸네. 오늘 아침부터 2시간 동안 했는데 이게 유튜브가 20분 찍으면 시간이 몇 시간이 날라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묻지 마. 자, 오늘은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명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말해. 자, 그럼 밑에 명제 예제가 있지. 이는 사의 약수이다. 참. 3은 사의 약수이다. 거짓 확실하지. 이런 걸 명제라고 해. 알겠니? 자, 그러면 조건이란 건 뭐냐? 조건이란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게 모르게 쓰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떤 게 조건인지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문자의 값에 따라.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 밑에 예제 나와있지? x는 4의 약수이다. 그 x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 조건의 이름을 px라고 이름 붙인 거야, 얘들아. x는 4의 약수이다. 1을 넣어주면 뭐가 돼? 참이고 3을 넣어주면 뭐가 돼? 거짓이 되지.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명제는 아니고 얘는 이런 것을 조건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건과 명제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봐봐. 우리 1차 방정식이란 걸 배웠어. 자, 이런 1차 방정식 봐. x에다 1을 넣어주면 참인데 1 말고 2를 넣어주면 거짓이지. 그럼 얘는 조건이야. 그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 1보다 큰 수를 넣어주면 참이지만 1보다 작은 수를 넣어주면 거짓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조건이야. 근데 이런 거는 같은 거라도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이런 거는 뭐야? 어떤 수를 대입해도 참이지. 그러니까 항상 참이니까 얘는 명제야. 항등식은. 그지? 자, 이런 거는 어떤 수를 넣어도 거짓이지. 항상 거짓이잖아. 그지? 이것도 명제야. 그럼 이런 거는 어떤 수를 넣어도 뭐가 되니? 거짓이지? 참이지, 미안. 참이 명제야. 자, 이런 거는 그렇지. 어떤 수를 넣어도 거짓이지. 그럼 이건 거짓이 명제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항상 참, 거짓, 참, 거짓. 참과 거짓이 분명해. 문자가 있다 해서 다 조건이 되는 게 아니란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를 우리가 조건이라 하지만 위에처럼 이런 건 조건이야. 근데 문자가 있더라도 항상 참이면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항등식 이런 거 명제라는 거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명제와 조건을 써왔지만 어떤 걸 명제라 하고 어떤 걸 조건이라 하는지 지금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조건 P가 있을 때 P라는 조건이 있어. P라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X는 2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이 P라는 조건이 참이 되는 숫자는 2밖에 없지. 그지? 그럼 2를 원수로 가지는 집합을 우리가 조건 P를 따라서 대문자로 이렇게 적고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면 뭐니? 조건이 참이 되는 문자의 집합. 조건이 참이 되는 것들의 집합이라 하자. 문자라고 하지 말고 것들의 집합. 알겠니? 그러면 예제 3번 조건 px가 있는데 x는 4의 약수에다가 참이 되는 문자의 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p라고 적어주고 뭐라고 하면 되겠니? 4의 약수는 1, 2, 4. 이 진리집합의 원수는 첫째 전체 집합이 뭐다라고 문제에 명시를 해줘.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우리가 배운 수의 범위에서 보면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조건 px의 진리집합을 그러면 대문자가 뭐라고 쓰고
P 조건 QX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뭐라 쓴다? Q라 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 배웠지? 자, 지금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야. 우리가 x 이꼴 1 자체로 보면 조건이지. x제곱은 1 이 자체로 봐도 조건이지. 근데 이 조건 사이에 영어로 if, then 이렇게 붙여주면 너희도 어떻게 되니? 1이 있는데 만약 1이 있는데 그 1을 제곱하면 1이니 물었어. 그럼 얘는 참과 거짓한 문장이 딱 나오잖아. 그지? 명확한 답이 나오잖아. 그지? 얘는 참이잖아. 말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명제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그지? 자, 지금 배우는 게 이거야. 영어로는 if then이지만 한국말로는 if then을 빼고 x가 1이 있다면 이 뜻이야. 있으면 제곱하면 1이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1을 제곱하면 1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참이 되지. 그지? 그러면 조건과 조건 사이에 이면이라는 글을 붙임을 해서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이 새로운 문장을 만드니 얘가 명제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그지? 그 명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해요. 즉 첫째, 두 조건 PQ가 있고 두 번째, 조건 사이에 이면이라는 말을 해준 거야. 글자로는 화살표처럼 적고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을 붙여줌으로 해서 얘 또한 뭐가 된다?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즉 명제가 됨을 알 수가 있고 P이면 Q이다는 것은 글자로 어떻게 적는다? 다음처럼 화살표로 적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명제, 또 다른 명제를 하나 더 배웠지. 그지? 자, 그러면 뒤에 그 예제들을 한번 해보자. 자, x는 4의 약수이다 했잖아. 그지? 조건을 이루어진 명제를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x는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져보자. 4의 약수가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 4의 약수가 8의 약수가 되드라는 거지. 되지. 8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되잖아. 그지? 얘는 참이 되는 명제란 것을 알 수가 있지. 알겠니? 그러면 예제 4번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쳐줄 수 있냐면 그렇다면 앞에 요 문장과 뒤에 있는 조건 사이에 조건이 참이 되는 진리집합들을 보니까 이 진리집합들이 그지? 이렇게 포함되지. 그지? 포함되면 참이라는 의미를 넌지시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따라서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이 P를 우리가 가정이라 부르고 Q를 뭐라 부르지? 결론이라고 말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 될 조건이 뭐다?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만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포함되지 않으면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 또 다른 종류의 명제를 배워서 조건과 조건 사이에 이면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P이면 Q라는 새로운 명제를 배웠어.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은 오늘 지금 이 8번은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 P가 있어. X는 짝수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 짝수라는 말을 부정해서 뭐야? X는 짝수가 아니다라는 문장도 만들어지잖아? 그지? X는 명제부터 한번 해볼게. 2는 짝수이다. 2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2는 짝수가 아니다라는 문장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 두 문장은 서로 반대의 의미가 있잖아. 그지? 맞아? 그렇다면 이 두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를 표현해 줘야 되겠지. 즉 2는 짝수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를 반대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고 얘를 not P라고 읽거나 P는 아니다라고 읽자라고 약속한 거야. 즉 명제 P가 있을 때 명제의 부정, 즉 P의 부정이 바로 뭘 말한다? P가 아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P가 아니란 거를 글자로 이렇게 적자고 약속을 한 거야. 알겠니?
2는 짝수라는 문장이 있다면 2는 짝수가 아니라는 문장도 존재하잖아. 그러면 두 문장은 어떤 관계야? 서로가 반대 의미잖아. 그래서 2는 짝수라는 명자를 P라고 이름 붙여준다면 2는 짝수가 아니라는 문장은 P 입장에서 보면 P의 부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not P라고 읽고 P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해. 알겠니? 그러면은 부정을 꼭 반대로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야. 만약에 이게 명제 이름이 P라면 얘가 당연히 P가 아닌 거니까 not P가 되겠지. 그치? 즉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반대되는 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문장이 P라면 반대되는 문장은 P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조건의 부정은 뭐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PX의 부정이란 것은 뭐냐? PX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말하고 당연히 얘는 이렇게 적겠지. 그러면 조건 한번 보자. X는 짝수이다. X는 짝수이다 하면 이 조건을 PX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뭐니?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야? 짝수들이 이렇게 많지. 쭉 있어. 그럼 짝수가 아니면 뭐야? 모든 수의 집합을 U로 한다면 U에서 뭐를 빼준 거야? P를 빼주면은 짝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P의 여집합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 그지?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부정하면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지?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예제 5번을 보고 부정해보자. X는 A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겠니? 작거나 같다이고 A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겠니? A보다 작다가 되겠지. 알겠어? 자, 앞에서 내가 이거를 언급하고 와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으면 P라고 적고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PX라고 적는데 편의상 우리 둘 다 그냥 P라고 적기로 약속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했을 때 X를 붙이지 않았던 거야. 알겠니? 앞으로 명제와 조건을 전부 다 X를 붙이지 않고 설명을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예제 8번 또 풀면서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해보자. 두 조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0보다 클 때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골라라 했잖아. 그러면 P라는 집합을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야. 이게 P지. 진리집합. 그럼 P의 여집합은 뭐겠니? 2보다 크다가 되니까 여기겠지. 자, Q는 뭐야?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겠지. 응? 그 다음에 여집합 뭐야? 부정은 P, not P는 뭐니? 여기가 되겠지. 알겠니? Q, not Q는. 자, 그랬을 때 기억 P이면 Q이다. 기억을 보자. P는 2보다 작거나 같고 Q는 0보다 크잖아. 그럼 포함관계가 없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명제야. 자, 밑에 거 기억은 P는 2보다 작거나 같단데 Q의 여집합은 뭐니?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역시 얘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Q의 여집합이 더 작잖아. 자, 얘도 그러니까 거짓이야. 그럼 디귿을 한번 보자. P의 여집합 뭐니? 2보다 작다. Q는 0보다 작다. 얘가 P의 여집합이고 얘가 Q잖아. 그지? 얘는 포함되지. 그래서 얘는 참이야. 알겠니? 그래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자가 참이 되려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참과 거짓 또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지금은 빠졌지만 너희들 좀 알아야 돼. 알아야 정확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논리합과 논리곱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논리합과 논리곱을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쓰고 있어서 언제 썼냐면 2차 방정식 배울 때 x 이꼴 1이다 또는 해가 x는 3이다 적잖아. 그럼 너희들 봐봐. 이제 조건이란 개념에서 봐봐. 얘도 하나의 조건이야. P라고 하자. 얘도 하나의 조건이야. Q야. 그럼 두 조건 사이에 또는이라는 글자를 붙이니까 얘도 새로운 조건이 되지. 왜? 1 또는 3을 넣으면 참이지만 2를 넣으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얘는 조건이야. 그지?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조건이 되면 알 수 있고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것은 바로 두 조건의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라는 거죠. 넌지시중에. 그렇지. 합집합이라는 개념을 주지. 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봐. x가 1이다. 그리고
x제곱이 1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두 조건이 있는데 두 조건 r과 s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두 조건 사이에 그리고라는 문장을 붙여주니까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지. 왜? 이것도 항상 참이 아니야. x에다 0을 넣으면 거짓이잖아. 근데 1을 넣으면 참이 되잖아. 그지?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도 새로운 조건일 뿐이야. 근데 이 조건에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는 느낌을 주니, 아, R과 S의 교집합인 1만 둘 다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왜? 수학적으로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그리고는 둘 다 참이 돼. 둘 다 만족해야 되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논리합과 논리고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딱 정립을 하자는 거야. 즉, 지금 예제와 같이 두 조건 PQ가 있을 때 P와 Q 사이에 어떤 거를 P와 Q 사이에 또는이라는 조건을 접속사를 붙임으로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조건을 기호로 이렇게 썼고 얘를 P와 Q의 논리합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알겠니?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된다? 합집합이 되지. 자, P와 Q의 논리곱이란 것은 뭐냐? P와 Q라는 두 조건 사이에 그리고라는 문장을 붙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고 얘를 기호로는 이렇게 썼고 얘의 진리집합은 Q의 교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알겠니? 그러면 밑에서처럼 P and Q, P 그리고 Q의 부정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P가 아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돼. 알겠니? not Q임을 알 수가 있고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면 알 수 있지. 얘는 드 모르간 법칙이면 P와 Q의 교집합의 여집합 어때? 같지 얘들아. 그지? 자, 그 다음에 P, O와 Q의 부정은 뭐다? not P 그리고 not Q가 되고 진리집합 뭐가 된다?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면 알 수가 있고 얘 또한 P와 드모르간 법칙이면 Q의 합집합의 여집합과도 같으니까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조건과 조건 사이에 접속사 and 또는 or를 붙이면 새로운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들의 진리집합은 and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이 된다는 걸 설명한 것 뿐이야. 지금 알겠지? 자, 거기에 따른 예제를 몇 가지 풀어보자. 자, 그러면 P와 Q의 논리합의 만들어진 조건을 어떻게 쓰면 된다? X는 4의 약수 또는 X는 3의 약수 이렇게 되지. 그럼 또는 둘 중에 한 개 이상 만족하면 되니까 어떤 것들이야? 1, 2, 3, 4 즉 두 개의 1, 2, 4가 처음에 4의 약수라면 3의 약수는 1, 3이지. 두 개의 합집합이 주어진 조건이 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그지? 그 다음에 X는 4의 약수 그리고 X는 3의 약수라고 만들어진 이 조건의 진리집합 뭐야? 4의 약수도 되고 3의 약수도 되는 건 1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교집합이 된다는 것도 의미상 성립함을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예제 8번을 보면서 우리가 두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 조건 AB는 0이 아니다를 부정해 보라 했는데 AB가 0이 아니다는 부정 0이다 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똑같은 게 없어. 답지에. 그럼 얘를 말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말로 풀었을 때 정확하게 하려면 아까처럼 논리학과 논리곱의 의미를 알아야 돼. 곱해서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0이잖아. 그지? 이 또는 저번에 옛날부터 했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 했어. A가 0이다. 그리고 B는 0이 아니어도 되고 A가 0이 아니다. 그리고 B는 무조건 0이어야 되지. A가 0이다. 그리고 B가 0이다. 둘 다 0이라도 0이 돼요. 나오잖아. 이 또는은 요 세 가지를 의미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보면 어떤 의미를 주냐면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거를 말로 풀어주면 어떻게 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개념을 주지. 그래서 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알겠니? 어떤 명제를 부정으로 해서 그 부정을 말로 표현하려 했을 때 똑같은 게 없으면 그 말 속에 들어간 의미가 논리가 합인지 논리 곱인지 따져야만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얘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자. 자, 다음을 부정하라 했는데 너희들 먼저 이게 부정하면 애들이 왜 틀린 줄 알아? 얘는 이렇게 적어. A가 B가 아니다, C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 그럼 이게 틀린 거야. 자, 이게 왜 틀렸는지 지금 설명을 해줄게. A가 B와 C가 다 같다는 수학적 의미는 A와 B가 같다, and B와 C가 같다, and C와 A가 같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서로가 다 같다는 거야.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A와 B는 같지 않다, O와 B와 C는 같지 않다, O와 C와 A는 같지 않다라고 부정이 되지. 그지? 그럼 너희도 아까 O와의 의미는 뭐라 했어? 둘 중에 한 개 이상은 반드시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그 말을 가만 따져보면 뭐야? 한 개 이상이니까 A와 B가 같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같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서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수지. 이런 거. A와 B는 같지 않은데, 알겠니? 이 경우 B와 C는 같을 수 있고, 이거는 같지 않지, 그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얘는, 요 말 속의 의미는. 즉, 이거는 어떤 말을 주냐면, 말로 표면 이거지. 세수 중, 적어도, 도수는 다르다. 자, 논리합으로 용어를 풀어준 다음에 이걸 또 한국말로 풀 줄 알아야 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알겠지? 자, 그러면 얘 이제 다음 밑에 거를 밑에 거는 뭐야? 얘를 부정하라 했지? 그럼 얘도 애들이 이렇게 해서 틀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얘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먼저 해설을 먼저 해줘야 돼. 1 이상이다. 그리고 x는 2 이하다잖아. 그걸 이렇게 적잖아. 연립부등식 배웠잖아. 그치?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1 미만이다. 그리고 이 부정은 또는이지. 2초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직선으로 그려주면 이해가 가, 얘들아. 1 이상이다. 2 이하이다. 부정은 뭐겠어, 당연히. 1 미만이다. 2초가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모든 수에서. 그지? 자, 여집합의 개념이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부정을 했을 때 그 속에 숨은 뜻이 논리합인지 논리곱인지 따져서 풀어서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뒤에 문장을 보면 알지만 어떤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어떤이란 말을 부정해주면 모든이 되고 모든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모든이란 말을 부정해주면 어떤이 돼. 이건 일단 외워라. 알겠지? 그럼 예제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있어.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얘는 뭐야? 무수히 많은 수 중에 어떤 거는 제곱해도 0보다 작을 수 있어, 이 말이야.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 이 말이야.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실수해서 보면 0은 0이니까 0 하나는 참이 되잖아? 그럼 얘는 이 문장은 어떤 거는 참이 됐잖아. 그러니까 문장의 문맥상 의미가 참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이라는 글자가 있잖아. 이렇게. 어떤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어떤이라는 것을 부정해주면 뭐가 되냐?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게 부정이야. 그러면 이걸 부정했는데 이 부정을 참과 거실을 따져보면 모든이라는 문장은 항상 always 참이 돼야 돼. 근데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은 0이 나오잖아. 그지? 항상 0보다 크지만은 않잖아. 그래서 얘는 0 하나가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야. 즉 앞에 모든이란 글자가 있으면은 다 참이 돼야 돼. 어떤이란 글자가 있을 때는 한 개라도 참이면 참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되니? 어떤이 되고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된다? 모든이 된다는 거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알겠지? 자, 복습해라.